오늘 4월 29일 화요일 찐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 좋았습니다. 일단 장 초반 대비해서 상승폭 키워 나가면서 결국에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나마 좀 의미가 있었던 거는 수급상으로 기관들 양시장의 순매수 좀 들어와 줬고, 외국인들도 코스닥에서는 좀 순매수 우위였다라는 거에 좀 의미를 부여를 해야 될지. 네, 일단은 그리고 업종별로도 조금 차별화가 진행이 됐었는데, 일단 그동안에 상당히 강했었던 조선주들, 방산 이쪽들에서 일단은 조금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군들도 꽤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초입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은 잠깐의 어떤 좀 흘러가는 과정인 건지, 또 우리 전문가분과 함께 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좀 어떠셨어요? 제가 자켓을 벗었어요. 날씨가 네. 이렇게 빨리 지나갔네요. 4월인데 좀 있으면 바로 5월이 되고 4월을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면서도 좀 투자자랑 통화를 했는데 4월 언제 다 갔냐고 그래요. 그만큼 겪은 일들이 많아서. 특히 여느 4월은 항상 좋았는데 좋아하지 않았고, 물론 지금 오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왔다 할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 계좌에 얼만큼 수익이 났을 것이며,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했으면 이미 손절도 나갔을 거고, 사실 더 안타까운 거는 종목들이 이미 손대지 못하게 빠진 것들이 한 두어 개, 한두 개 정도는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처리할지 많이 보이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최근 유튜브 보면은 주식 채널이 조회수가 많이 적어요. 똑같은 내용이라 이거죠. 네. 시장 처음에 봤을 땐 얘기 나오면 트럼프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의 반복입니다. 지금 그냥 트럼프가 요 며칠 조용하고, 중국과의 얘기를 할 때 중국과는 통화를 계속 했다고 하는 중국은 그런 적 없다. 사실 지겹죠, 그런 것들이. 그렇죠. 뭔가 좀 액션을 좀 취해야 하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좀 뭘 하고 싶은데, 그것들이 지금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국내 굵직한 섹터에서는 적절한 액션이 나오고 있지 않으니, 특히 삼성전자랑 현대차는 우리 국민들의 히어로 주식이에요, 사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꽉 막혀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은 이런 상황들 때문에 좀 어려워요. 제가 어제부터 딱 한마디 했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번 주는 아마 이럴 겁니다. 개별 종목 장세, 각계 전투 겁니다. 왜냐하면 지수는 올라올 만큼 올라왔어요. 여기서 지수가 빠진다고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사실 제가 시장 막 빠질 때 있잖아요. 네. 막 빠질 때는 좀 무슨 얘기합니까? 지수 플레이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종목 플레이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은 지수가 적당한 수준에 올라왔고요. 종목들이 빠졌다가도 올라왔다가 쌍바닥을 찍은 종목도 있고, 혹은 옆으로 횡보한 종목도 있고, 이미 신고가 난 조선방산도 있고, 네. 어느 정도는 제 위치를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장이 좀 약간 슬로우해질 때, 뭔가 기술적인 반등이 어느 정도 마무리했다 쳤을 때, 지금부터는 종목을 찾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때가 개인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런 시장은 매번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 지표가 발표되고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이주연 이사님과 제 입장에서 가장 기다리는 건 뭘까요? 연휴를 앞두고 나서 항상 우리 시장은 특히 추석이든 좋았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빠졌다기보다는 뭔가 하이바이를 해가지고 내가 오버나잇을 해서 주식을 1박 2일 매매로 내가 좀 그럴듯하게 매매할 수 있는 포지션을 하기가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막상 이번 주 일정 보더라도 만만한 거 없습니다. 고용지표도 있고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돈을 한 1,000억을 매매하는 정말로 큰 자산가라 생각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크게 배팅을 할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외인 기관이 매매하는, 혹은 기관들이 내놓는 레포트, 외인들이 내놓는 레포트,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 시기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입장에서 바이오가 부러졌어요, 어제. 그죠? 바이오가 부러지고 오늘 올라서 다행이긴 한데, 일단 주요 종목들의 스크래치가 좀 나긴 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코스닥 시장에서 양대 축이었었던, 그리고 바이오 자체가 일부는 좀 밀렸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어제 오늘 시장 참여자들은 어제는 좀 조정 나올 것 같아서 그랬는데 오늘 그게 세지 않어 라고 생각해서 코스닥 거래대금을 보니까는 5조
그렇죠. 코스피는 좀 나쁘지 않아서 코스피는 8조. 딱 보면 느낌이 오실 겁니다. 오늘은 거래대금 어디 많이 나왔겠습니까? 아마도 조선주 일부라든지 좀 볼까요? 하나오션, 그렇죠? 조선주부터 나와요, 항상. 그러니까는 물론 이게 아래쪽 떨어지는 그 거래대금 때 안타깝긴 하지만 일단 여러 가지 공방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가 조금 더 워킹을 했다라는 거. 물론 오늘 수급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을 더 샀죠, 외국인들이. 네. 개인적으로 코스닥의 유의미한 건 1,000억이라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많이 말씀을 좀 드렸고요. 코스피는 1조 이상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들어오게 되면 코스닥이 한 번 더 갔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부터는 뭐 무슨 지표라든지 혹은 트럼프의 말이라든지 뭐에 따라서 조금은 올랐기 때문에 턱 건드리면 살짝씩 장중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는 맞대. 하지만 매매는 해볼 만하다. 왜냐면 이게 조정이 나오더라도 매매해 볼 수 있는 장은 또 달라요. 조정 안 나오더라도 시장은 유지하는데 매매하면 안 되는 장도 많거든요. 네. 편하게 3전 하이닉스 잡아놓고서 개별적 두들겨 패는 장이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3전 하이닉스 보합, 엔솔 플러스 0.3%뭐 이런 식으로 시총 상위를 살짝 잡아놓어 주면서 살짝 플러스 나면서 개별주들이 쾅쾅쾅 움직이는 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시장이 아마도 이번 주 내내. 이번 주라 해봤자 내일 한 번, 금요일 한 번이겠죠. 근데 금요일은 또 샌드위치예요. 그렇죠? 내일은 또 연휴 전날이라고, 쉬기 전날에 하죠, 그렇고. 금요일은 샌드위치라고 웬만한 분들 다 놀러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좀 거래대금 한창 강소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 라는 것보다는 미리 말씀드립니다. 책 읽고요, 자료 보고요. 저희는 그렇게 합니다. 오히려 그럴 때 책 읽는 게 제일 짱이에요. 자료 보는 거. 산업 레포트가 되게 좋습니다. 네. 일단은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장전에 있었던 일, 뭡니까? 가장 인상 깊었던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백악관에서 자동차 관세를 지금보다 줄일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나왔죠. 근데 이전에 자동차 뭐 이렇게 현대차 많았을 때 10몇 프로 떴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 4, 5%는 뜰 줄 알았어요. 프리마켓에서, 넥트레이드에서. 근데 2%더라고요. 네. 근데 막상 실질적으로 현대차를 보니까 1%대 끝났죠? 2.01%에서 끝났네요. 그 정도? 네. 그러니까는 막상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 그냥 요 정도 수준이면, 그냥 호재 요만큼 확인했다라는 건데, 이것을 확인했을 때 개인적인 느낌은 백악관에서 미리, 이게 속보였잖아요. 그죠? 네. 속보로 봤을 때 이래저래 했다. 근데 여태까지 우리 당했잖아요. 네. 트럼프가 내가 언제 그랬냐고. 이거 못 믿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는 좀 아쉬운 게 제가 오늘 고객이랑 통화하면서 얘기한 게 이거예요. 뭔가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주식 투자자는 미리 들어간다. 여태까지 그래왔었고. 근데 이 트럼프가 이렇게 되고 나서 미리 들어간 게 없어졌다. 하도 속아서. 그러면 네. 어떻게 되냐면요. 호재가 터지면 갭상승이고요. 악재가 터지면 갭하락입니다. 그러면은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매매가 굉장히 지저분해져요. 네. 비중 조절할 수도 없고요. 왜냐면 갭을 하락하는데 어떻게 그래요? 잘 될 것 같아서 사놨는데 안 돼. 미리 빠져. 잘 될 것 같아서 사놨는데 올라요. 그럼 좀 줄였다가 여기서 빠지면 더 샀다가 이런 뭔가의 그 우리만의 결이 있죠. 이런 것들로 비중 조절하면서 나의 계좌를 어느 정도는 내가 컨트롤해가 나가는 게 그걸 매매라 트레이딩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트럼프는 그것을 못하게 만들어요. 맞지 않습니까? 가족분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테마주 정책주 하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난주 2주 내내 말씀드렸죠. 주도주가 없어요. 정책 안 해도. 하나의 대장이 있어야 되는 대장 없이 이 대장 저 대장 저 대장 저 대장 오늘은 예고 오늘은 예고 이 중에서 아침에 이슈 많이 얘기해 주시잖아요. 네. 그런데 막상 그 6개 중에 하나 골랐어요 내가. 근데 그 다음날 딴 게 올라가요. 이사님 골랐다 그 얘기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골랐는데 네, 맞아요. 굉장히 열받는 거예요. 저는 안 보는지 않습니까? 열받아요. 그래서 안 합니다 저는 그냥. 왜 솔직히 1억 계좌 기준 300, 200밖에 주식을 사는데 내가 왜 그것 때문에 이거 못 골랐다 스트레스 받아요. 제가 그래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정신건강과 계좌를 살찌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19년 했습니다. 전혀 그것 때문에 돈 번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벌었냐면 테마는 예전에 2000 뭐 중후반 때 그때 정말로 그 인물주들이 20배 간 적이 있어요. 10배, 20배. 그래서 그때 돈을 벌었던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5년마다 오는 주식 수익률 역전의 기회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다 바뀌었어요. 시장이. 근데 지금은 제 입장에 제가 말씀드리면 테마주. 그러니까 오늘은 약간 정리하는 시간 같아요. 테마도 떴다 말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조막손들밖에 없어요. 큰 돈이 안 들어. 큰 돈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조막손들은 훅 했다가 같이 들어가긴 해요. 조금씩. 그러다가 다음날 안 가면 또 팔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지금. 그래서 오늘 플러스는 유의미하고 반갑게 합니다. 거래대금 늘어난 것도 코스피 입장에서는 반갑긴 한데 네. 사실 여러 섹터가 움직이긴 했어도 내가 여기서 조선방사를 제외하고 주도다라고 태어났던 섹터는 아직은 안 보입니다. 일단 일부 전력기기가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단 힌트 정도만. 내일은 애매모호한 상황. 일단 시장이 좀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세한 건 이따가 좀 일정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이제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오늘 좀 의미 있게 보셨던 섹터나 종목들 좀 뭐가 있을까요? 각계 전투다 보니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은 트렌드고 매매도 트렌드예요. 지난주에 종목들이 이렇게 튄 거 보지 않으셨어요? 예, 이렇게 튀었는데 보시면 이렇게 튀어. 안 쳐다봤던 애들이 갑자기 훅. 이게 지난주에 뭐가 있었죠? 008770 호텔신라 이렇게 이런 것도 어제였죠. 예. 뭔 얘기냐면 다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적자 지속인 종목이지 면세점 얼마나 좋아지겠어? 그래서 안 쳐다보다가 레포트가 탁 나와요. 생각보다 덜 나쁘다잖아요. LG생활건강이 어제 잠깐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보다 적당한 실적을 발표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런 부분이 오늘 물론 화장품 다 좋았습니다. 네. 그런 효과도 있긴 있었지만 사실 LG생활건강이 200일 선을 뚫으면서 이만큼 막대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오른 적이 가끔 있습니다. 요때. 근데 어때요? 그때마다 고점이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죠. 네. 조금 뭐 이게 사람 알아 이 얘기가 아니고요. 이 기본적으로 주식이 우상향하면서 빵빵빵 갈 수 있는 조건은 실적이 덜 나쁘다가 아니고 네.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하는 거. 요런 것들은 뭐라 그럴까 일종의 시장의 이벤트. 기관들도 참 할 거 없구나. 외국인들 참 살 거 없구나. 이벤트라서 이게 지금 갭상승 안 했네요. 일부 조금 플러스 났을 거고 바로 보합에서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1, 2% 하면은 그들도 2, 3%, 3, 4% 하고 나온 거다. 내 네. 생각에는. 내일 안 가면 또 판다. 물론 저기 저점권 자리는 잘 잡았으니까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요런 결들이 최근에 시장에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그러면 실적 덜 나쁜 거 중에서 찾아봐야지라고 레포트를 막 뒤져볼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요런 매매 또 할 거예요. 이렇게 좀 일단 첫 번째 단서. 그리고 현대차 아까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기다렸던 에코프로 BM이 실적이 발표를 했는데 극자. 다트 한번 볼까요, 저기. 근데 사실 매출이 6천억대인데 영업이익이 28억인가요? 그게 뭐라고 해서 평가가 안 그래야 좋았던 될까요? 거고. 그리고 앞으로 시장의 예상은 일단 회사 얘기는 유럽 쪽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죠. 기본적으로 이런 재무제표 안에서 400억, 35억, 여기 2억이 여기 있죠. 2 써있죠, 여러분들. 2. 에스티메이트. 추정치죠. 추정치 기준으로.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더 나빠요. 어쨌든 빠지는 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좋은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내일 되면 스냅샷으로 바뀔 거예요. 23억 플러스고 당기순이익은 적자 지속입니다. 네. 그래서 제 내용을 쭉 봤더니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근데 유럽 쪽이면 SDI 쪽 이럴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로 흑자전에서 와 했으면은요 오늘 마이너스 2%로 끝나면 안 돼요. 가장 정확한 바로미터 뭔지 아십니까, 가족분들? 주가예요, 주가. 애널리스트 평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정성적 지표, 무슨 지표 하잖아요. 네. 애널리스트 얘기합니다. 주가라고 결국. 결국은 주가입니다. 그런 자료를 봤을 때 주가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잖아요. 근데 과거에 이거 적자인데 겁나 올랐어요. 이런 거 많았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은 드디어 적자 끝나는구나 했어요. 근데 사실 오늘 입장에 봤을 때는 아직은 뭐 내일 오르면 내가 창피하긴 한데 제가. 네. 근데 아직은 2차전지 혹은 이쪽은 양극재 이쪽은
아닌가벼라고 시장의 생각을 하나 봅니다. 일단 오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물론 추후에는 또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흑자 규모가 한 100억대 나왔으면 조금 숫자는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가이던스란 이런 부분을 시장에서 조금 잘 믿지 못했나 봐요. 일단 요렇게 요게 맞을 것 같고 시장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런데 사실 이게 장중에 발표하고요 4%까지 빠졌거든요. 감아 올렸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빡 올라서 11만 원 찍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욕심쟁이. 그렇지만 여기서 조금은 횡보하는 모습으로 저는 좀 어느 정도는 적당히 자리를 지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리고 이 빠졌다 올라가고 다른 2차전 종목들도 그렇게 밀린 게 없어요. 원래 이것을 흑자 전환이 좋은 게 아니다라고 시장이 받아들였다고 했는데 그러지 않으면은 다른 종목도 올랐던 거 다 박살나야 되거든요. 네. 다 그 자리예요. 보합이거나 일부 플러스거나 다른 종목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더 이상 악재를 해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2차 전지에서는 뭐가 제일 먼저 발표해요? 에코프로 비해머저 실적 발표합니다. 네. 대형주 빼고요. 그러니까 얘는 중대형주에 어떻게 보면 중소형주 그 급에서 2차전지 대장이에요. 그게 주가가 가든 안 가든 제일 먼저 뭔가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네. 여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오늘은 움직였다라는 거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중이고 뭐가 있습니까? 하나오션 좀 얘기를 해야죠. 사실 하나오션도 조금 저는 우리 815를 사랑하니까 뭐 여러분들도 저 사랑하시죠. 오늘 왜 이렇게 공수표를 나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산업은행 블록들 예상 가능성 일부 들어가기 4%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네. 때문에 주가가 빠졌어요. 빠졌을 때 정석 답변은 뭔지 아십니까, 가족분들? 3초 드릴게요. 한번 써보세요, 가족분들. 하나, 둘, 셋. 뭐죠? 펀더먼털은 이상이 없다. 수급 문제일 뿐이 정석 답변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시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고지고대로 듣는 투자자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많이 당했죠. 많이 당했고 업황이 지금 살아있죠. 그것도 네. 이제 그 다음에 또 얘기해야죠. 업황이 살아있는 경우에는 그렇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라 그럴까요? 매도를 하게 만든 첫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시장의 꼭지는요. 네. 제가 잡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잡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뭐였었지라는 일부 하나의 트리거 때문에 잡힙니다. 시장의 꼭지는요. 꼭지든 바닥이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물량을 나올 수 있게 하는 이벤트 그 산업은행 기사 보셨나요, 가족분들? 보시면은 이래요. 일단 4.6% 매각을 했는데 나머지 19%니까 4.15% 정도 남았잖아요. 15%는 시장 상황 보고하겠다. 언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죠. 이게 맞죠? 일단 제가 업데이트한 게 맞죠? 그건 뭡니까? 네 글자로 불확실성. 언제 매각하겠죠? 이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가격이 예를 들어서 5만 원이다. 얼마다. 정해지면 거기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는데 물론 산업은행은 땡큐죠. 이거 되게 쌀 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들의 국책은행으로서 소위 우리의 세금을 가지고 적절하고 좋은 업황에 소위 엑시시라고 그럽니다. 엑시트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맞죠? 근데 주주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아씨 내 들고 있는데 너 어제 들어가는데 그러면 열받을 만하지. 근데 그 전에 들어왔던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수익이 워낙 많이 났을 테니까. 예를 들어 뭐 한 달 전에 들어갔다 2달 전에 들어갔다 그런 분들은 축하드리죠. 그죠? 네. 그런데 이게 내가 언제 들어갔을까를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물론 오늘 입장에서 하나오션을 제외한 다른 종목은 밑꼬리 달고 올라. 현대중공업 이쁘고요. 잘 올라오더라고요. 외국인들이 네. 쭉 들어가던데 보니까는요. 그죠? 이런 부분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조선주가 고점이다 아니다 누가 논할 수 있겠고 내가 고점이다 했을 때 누가 팔겠습니까?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시장에서 하나의 이런 이벤트들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를 지금 공부하자라는 겁니다. 가족분들. 그러면 다음 그런 이벤트 있을 때 다음 내가 산업재 섹터가 이렇게 가고 있을 때 네. 뭐가 물량 이벤트가 수급 이벤트가 고점을 찍게 하는지 혹은 실적 이벤트가 고점을 찍게 하는지 혹은 뭔가 다른 뭔가 정치적 이벤트일 수도 있고 혹은 시장 리스크가 그럴 수 이런 식의 여러 가지를 겪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다음 건 그게 내 거가 됩니다. 저희가 아는 척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보다 직업으로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머리도 똑같습니다. 머리도 제가 뭐 머리 좋습니까? 다 똑같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뭔가의 이벤트들을 계속 체득하신다는 게 뭐 이거 빠지냐 오르냐 얘기해줘 뭐 하는데 모릅니다. 근데 오늘 통화를 해보니까 네. 한 번 더 시계 빠지면 붙겠다라는 분들은 생기더라고요. 뭡니까? 시장 투자자들. 가격 메리트가 생기면 붙겠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조정이죠. 그렇죠. 한 번 더 10%대 딱 빠지면 7만 원대 초반이야. 그럼 여기서 3분의 1 되돌린다 하잖아요. 그 한 저기 예를 들어서 한 10% 15% 목표 수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가격 결정도 이런 식으로 시장 참여자들 생각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시는 거지. 아마 오늘의 조선주 산업은행 블록딜 관련한 이벤트를 봤을 때 아마 가장 괜찮은 조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섹터 중에서 전력기기 좋았죠? 네. 전력기기 다 좋았습니다. 그냥 얘기할 필요도 없고 다 좋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스페인, 포르투갈 일부 구간에서 대규모 정전이 있었다. 근데 보니까는 심하더라고요. 저기서 정전? 뭐 정전 가끔 일어나냐 아니 봤더니 갑자기 시꺼매지고 네. 도시가 까매지고 사람들 전화가 먹통이 되고 이거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도 똑같아요. 스페인, 포르투갈의 이런 이벤트 때문에 다시 전력 대란이라든지 전력기기 사이클이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 찐시황 시간에 저기 또 댓글 얘기하면은 쟤는 해설만 잘해. 시황은 원래 해설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해석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오케이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근데 종가까지 올랐어요 다. 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섹터는 요 정도입니다. 예. 그러면은 전력기기 쪽들의 연속성은 더 있을 수 있다라고 보세요? 일단 오늘 매매하신 모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분들 종가까지 플러스인데 하루 오버나잇 했다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시장 참여 지금 이런 시점에서 전력기를 붙일 수 있는 투자자가 있어요. 그러면 꽤 공격적이라기보다는 꽤 그래도 현금도 남겨놓고 네. 그리고 주식을 좀 알고 있고 오늘 다 빨개 이런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매매 스킬이 있다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몇 프로 플러스 나서 내일 한 2, 3% 빠지더라도 나는 똔똔이야. 그쵸? 맞죠? 조금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거. 조금 우리 가족분들, 선배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 들으면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무슨 중요한 돈을 가지고 게임하지 않아요. 근데 실적으로 그게 매매를 좀 많이 합니다. 좀 그래서 이렇게 일단 바라보지 말 것 같고 저는 하방보다는 상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뭔가 그럴듯한 섹터가 없어요. 별로. 만약 조선방산이 옆으로 밀면 옆으로 좀 기면은 없어요. 그래서 좀 일부 기관들이 이쪽으로 붙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래서 이런 뷰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좀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이게 뭔가 확실하게 뭔가 좀 이렇게 밀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조금 아닌 것 같기는 해요. 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의 어떤 좀 주목하고 계시는 변수나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오늘이 화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일정 보니까 별로 없어요. 네. 소비자 신뢰지수 컨퍼런스 보드 요거 하나 있고 수요일날 이벤트 보면은 PC 있어요. PC 있고 그리고 우리 형철 대표님이 항상 강조한 ISM 네.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ISM을 요거 목요일날에 있고 그리고 금요일날 고용보고서 이렇게 이번 주에 있어요. 네. 그래도 굵직한 물가지표 제조업지표 고용 뭡니까 3종이 다 있어요. 물론 좋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된다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거 모르지 않겠습니까? 네. 다 열어봐야 하겠죠. 그러니까는 오늘 거래가 한산한 거죠. 일단 그런 부분이 될 거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게 제가 생각한 부분이 맞나 안 맞나 좀 확인을 좀 해보긴 해야겠지만 트럼프가 4월 초에 의약품이랑 반도체 관세 부과 한 달 연기한 거 아시죠? 네. 그게 5월 초인 것 같아요. 벌써 한 달이 됐나요? 4월 초니까는. 그러네요. 그러면은 네. 뭐 제가 본 자료에는 5월 2일로 되어 있던데 네. 트럼프가 그거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시 반도체랑 의약품 관세 부과 얘기를 5월 초에 해버린다면 사실 저는 이게 제일 크다고 봐요. 지표 안 좋은 건 다 알고 있고 그리고 폭풍 전야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좀 조용하잖아요. 너무 조용한데 일기 때 조용할 때 한 번 터뜨렸거든요. 트럼프가 네. 이제 해볼만하다 했을 때
무슨 소리야? 제가 그게 좀 기억이 좀 남아요. 네. 그래서 요즘 한 일주일 조용히 했으니까 좀 이러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뉴스 중에서 말씀 안 드린 거 하나. 한국통상부 차관님께서 일단 대선 전까지는 유의미한 결과를 내놓기 어렵다. 아침에 이사님께 얘기를 하셨죠. 그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는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관세율이라도 조금 힌트만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25가 아니고 10% 아니다. 뭐 한 자릿수다. 왜냐면은 한 자릿수 아니다. 일부 힌트가 나오면 그만큼 우리가 투자한 기업들이 네. 이익 깎이는 게 얼만큼 줄어들 수 있는지가 보여요. 그게 주가로도 반영을 하는데 뭐 일단 없다 하니까 이미 2달 남았는데 그렇죠? 2달이 아니죠. 한 달 좀 더 남았는데 그때 동안 시장은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맞죠 여러분? 물론 그 위치라든지 이해 다 합니다. 그럼 뭐 열심히 해주시고 한 달 기다려 주오니 빵 퍼센트로 만들어 주세요. 우리는 빵 퍼센트 원래 FTA 때는 빵 프로였잖아요. 네. 일단 그런 부분까지 같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좀 주목하고 계시는 업종이나 종목 뭐가 있을까요? 일단 오늘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서 연속적으로 있을지도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렇죠. 오늘 내용은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움직인 것들은. 그런데 엔터요. 네. 일단 중국이 소비 시즌 연휴 들어가죠. 들어가면 내일부터 들어가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엔터, 컨텐츠, 소비주 이런 네. 쪽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요쯤 시즌부터는 미리 움직였었던 소비주들, 예를 들어서 여행주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 끝나자마자 세론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데이터 보고해야 된다. 이것도 약간 말하기 좋은 거고요. 그냥 때립니다. 잘 나왔든 안 나왔든. 네. 어쨌든 그런데 엔터는 뭐 계속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드디어 이제 BTS 제대가 그죠? 6월 달로 다가오고 있어요. 한 달 안쪽 모멘텀이면 봐볼만 합니다. 네. 어제 양봉 크게 솟았고 하이브 그냥 YG엔터 신고가 쓸랑말랑 SM 신고가 이게 좋은 거예요. 다 싫다 말씀드렸죠. ETF 엔터 ETF 몇 번 말씀드렸고 그리고 조선방사는 알아서 하시고요. 아까 네. 말씀드린 결 기억하시죠. 그리고 전력기가 아까 말씀드렸고 얘기 나온 김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히 신고가 난 섹터가 2가지가 있어요. 네. 건설, 증권. 한번 봐볼만 할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막 선호하는 섹터는 또 아니잖아요. 건설은 특히 많이 잘 안 보시는 부분이 네. 있고 증권주는 언제 보시냐면 지금 조용할 때 안 보세요. 2014년도, 15년도 넘어올 때 그때 매매하셨죠. 그때 저는 재밌습니다. 한번 증권주들 차트 보세요. 14년도 중반부터 15년 초까지 웬만한 증권을 다 2-3배씩 났고요. 네. 이게 실적도 좋은데 밈이 붙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증권주는 개인적으로 저PBR이기도 하고 실적도 좋고 유동성도 좋고 적당한 거래량과 배당도 잘 줍니다. 그죠? 근데 그게 만약에 뭔가 이 시대의 트렌드화가 될 수 있다면 당장은 아니고요. 네. 좀 이런 부분이 시대에서 원하는 그런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열어봤더니 연기금부터 다 사고 있어요 지금 기관들은 쓸어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같이 공부해볼 당장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뭐 시장이 막 뻗거나 이래야지 증권주가 세게 가는데 그런 상황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뭐 저평가 관점에서 좀 바라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평가 관점에서 지금은 또 막상 관심은 없지만 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섹터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참고해서 시장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해주신 박현상 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투자 혼자 하기 참 어려우시죠? 그래서 저희가 8.15 모니터 가족분들을 위해 특별한 공간을 준비했습니다. 매일 시장을 함께 읽고 실력을 쌓아가는 실전 투자자들의 공간 8.15 모니터 카페입니다. 이제 믿고 함께할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혼자 투자하지 마세요.
8.15 모니터 가족들과 함께라면 매일 시장이 든든해집니다. 전문가들의 강의와 칼럼도 모두 무료로 드리고요. 카페 가입만 하시면 누구나 바로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실력 있는 투자자들과 함께 성장해 보시죠.